예전에는 제주에 여행을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지부터 찾았지만 요즘에는 이것부터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향긋한 여유 한 잔, 행복한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커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커피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저는 커피를 입문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뭐 녹차 이런 종류 마시다가 그래도 회사에 들어와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커피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빚을 것 같다, 빚을 것 같다 싶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오늘을 제가 마시지를 못했어요. 또 세 분의 커피 전문가가 오시니까 그럼 이참에 전문가들 추천해주는 커피를 한번 마셔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왔거든요. 이 여름에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좀 각자 커피를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저는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 예,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만든 커피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 네. 가져오셨으니까 같이 네.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하실까요? 콜드브루를 네. 추천해 주셨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콜드브루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더치 커피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커피의 문화가 서구권 쪽으로 바뀌면서 용어들도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찬물로 커피를 추출했다 그래서 콜드브루입니다. 미리 커피를 추출해 놓지만 원할 상태로 하게 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도 좋고 오늘 같은 자리 참 적절하죠. 이건 따실 때 또 향도 맡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이 느껴지고 오늘 이 유리잔에다 따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이렇게 커피가 색깔도 정보거든요. 우리가 아주 맛 좋은 걸 마실 때 뭐라 그러냐면 색다른 맛이네. 이미 색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보고 안에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스월링이라고 해서 꼭 마치 와인 같지만 그러니까요. 향을 불러일으키고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가 먼저 가죠. 코를 박으시네요. 예. 왜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코의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미각이 작동되면 코만 작동되는 이 어로마 단계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기분 좋고 아주 달달한 향이 나면서 몰트의 느낌, 오크의 숙성향, 그다음에 흙향도 좀 나고요. 그다음에 스모크한 연기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수다를 떤 다음에 입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해도 돼요? 이제 입에 들어오면 어로마뿐만이 아니라 미각이 작동되니까 우리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동되는 정체성을 플레이버, 향미라고 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와인을 드시는 것 같이. 예. 콜드브루 커피의 장점이 뭐냐면 찬물만 겪다가 이제 내 몸에 체온을 겪게 되니까 체온과 함께 따뜻해지면서 올라오는 이 향도 저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커피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옆에 있는 분 다 막 드시고 싶은 그런 그래 말이야.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데 휴대하기 아까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댁에서 커피 뽑고 갈아서 찬물로 추출한 다음에 이건 지금 농도가 좀 진해서 기호에 따라서 물을 섞어서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한 보온병이나 텀블러에 출근할 때 가져가면 하루 종일 마실 수가 있죠. 차갑게 마시면 아이스 커피, 여기다 뜨거운 물을 담으면 또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또 캔으로 된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갖고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원액을 갖고 다니고 어디 이제 야외에 갔을 때 전체가 원액이니까 타서 나눠 마실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그거라도 제가 편하고. 한번 시음을 그러실까요? 같이 이렇게 좀 드셔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워낙 그러실까요? 네네. 차갑게 돼 있고요. 예, 차갑습니다. 아 이렇게도 나오네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게 제주 커피 콜드브루잖아요. 네. 제주 원두로 만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콜드브루와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산지가 다른 커피니까 지금 막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팅 정도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꽃향이 첫 느낌으로 막 나오게 되고 아까는 초콜릿 향이었고. 예, 초코시고 농도 자체도 다르죠. 얘는 지금 굉장히 농도도 강하고 로스팅 포인트라든가 밀도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우리가 그럴 때 바디라고 하거든요. 물 쪽에 가깝냐, 우유 쪽에 가깝냐. 그때 촉감과 향과 플레이버가 모두 서로 다른데 낮보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좀 다른 커피. 이 커피는 밤에 고독과 함께 즐겨도 좋을 것 같고 꽃밭을 막 뛰어다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작가님은 저 커피가 더 어울리십니다. 저는 이걸 마시겠습니다. 잔으로 마시는. 자, 콜드브루를 또 같이 한번 마셔봤고 우리 이기혁 대표님 어떤 커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휴대하기도 편하지만 간편하게 이제 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터 커피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휴대하기도 좋은 드립백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드립백. 네. 이제 드립이라 하면 이제 드립 포트나 뭐 주전자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굳이 이런 게 없어도 뜨거운 물이나 컵만 있어도 이렇게 뜯어서 이제 예. 저도 해봤어요, 이거. 예. 걸 제거를 해서 쉽게 이렇게. 네. 많은 짐이 없어도 이것만 있고 뜨거운 물만 그냥 온수로 받아서 올려서 이제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이제 이렇게 물의 양도 본인 직접 조절할 수 있고. 네네. 네. 이제 보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는 프루티한 과일 같거나 네. 꽃 같은 그런 커피를 준비해서 좀 비교하기가 편하게끔 그렇게 그런 커피를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이제 티를 그냥 우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커피 양만큼 조금 적셔주고 약간의 그냥 뜸을 들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1대10 비율이나 아니면 1대20 비율로 해서 한 잔을 천천히 만들어주고. 그래서 향이 또 바로 이렇게 네, 올라오는. 이게 더치커피랑은 또 비교가 편한 게 이런 브루인 커피는 저희가 이렇게 필터로 내리면서 바로 휘발되는 우리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커피의 다채로움을 느끼려면 이런 필터 커피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코를 그냥 박지 않아도 네. 딱 올라오네요. 예. 커피 향 참 좋네요. 맞아요. 커피는 편하면 편할수록 사실은 즐기는 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를 더 좀 하면 할수록 향미의 즐거움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아까 콜드브루처럼 그래도 휴대하기 편하고 네. 어디서도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저 이 정도에서 한번 마셔볼게요. 알겠습니다. 좀 진한 거죠, 이러면? 이렇게 하시고. 코 박아야지. 근데 이게 네. 그렇게 진한 느낌은 아니네요. 차 같은 느낌도 있어요. 향 자체가. 이것보다는 확실히 덜 쓴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하나 트릭이 있어요.
제가 한 커피보다는 좀 더 쓴맛이 덜하고 덜 무거운 것 같다. 온도 영향도 있어요. 아, 온도가 이거는 예. 그건 차가웠고, 네. 예, 이거는 조금 온도가 높을수록 미지근하니까. 쓴맛이 덜 감지됩니다. 아, 차가울수록 쓴맛이 나오죠. 그래서 한간에 커피를 드실 때 첫 느낌에 판단하시면 안 돼요. 뜨거울 때는 쓴맛이 많이 감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심도 있게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커피는 그냥 간단히 음료처럼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와인처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예, 그런 생각이 확 들었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떤 커피 추천해 이게 주십니까? 좀 100가지 향과 100가지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 발효커피. 아, 제주 발효 커피. 네. 한번 이제 이 진짜 커피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지금 뭔가 불편해지죠? 그럼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이제 더 들어가고. 오감을 네. 진짜 오감을 마비시킬 수 있는 커피가 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그다음에 청각을 어떤 이제 손에 잘- 오는 어떤 자, 이제 온도가 잘 이 가겠습니다. 한라산 모양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러네요. 진짜. 예, 이게 화산 분화구. 아니 봉구 솟아오르지가 않고 왜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게 굉장한 전략이 있는데. 이 제주산이니까. 예, 이거 완전 무너진다. 분화구예요, 삼방. 제주 커피의 산 증인으로서 이거 굉장한 디자인이 들어간.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더 재밌잖아요. 이거 즐겨야 되는 거죠. 커피는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건데. 네. 그 여기에 또 스토리가 또 가미가 되는.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좀 오마카세 그래서 이제 뜸들이라는 과정을 좀 해야 이건 아까 되거든요. 드립백이랑 좀 네. 비슷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말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물을 부으면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제 분림을 해주게 되면은 뜸들이를 하면서 지금 노랗게 올라오죠. 네. 이게 지금 지방입니다. 이거 지방.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식물성 지방이라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매일 자주 먹으면은 그것도 무시 못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핸드 드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필터를 써서 지방을 걸러주는 그래서 맛이 좀 깔끔해지고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핸드 드립을 내려서 이 자체로 마셔도 좋고 여름철에는 아이스 커피처럼 약간 이제 얼죽합니다. 넣는데 이때는 이제 좀 약간 연해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이거 이제 진상을 해야.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아이스 커피고 요거는 네. 이제 내린 핸드 커피고 그렇습니다. 그 커피를 여러 잔 마시게 되면 그런 거 느끼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담백한 느낌이 팍 나고 저는 역시 시원하게 해서 마셔야 되는 취향인가 봐요. 네. 우리 작가님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정말 발효치가 있죠. 약간의 그 왜 술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알코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발효치가 좀 있고요. 참 묘하게도 마시고 난 다음에 느껴질 때 그린한 느낌이 느껴져요. 이건 이제 생동감인데 커피에서 이런 그린한 느낌, 녹색의 느낌이 있을 때 커피가 생동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좀 정제된 느낌, 윤곽이 좀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표현력도 상당히 그래서 나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좀 메모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네. 저야 뭐 매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커피가 더 맛있다 이거보다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마셔도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우리 대표님 만들어주신 이 커피로 제 취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시원하게 잘 역시 마셨습니다. 제주 사람이니까. 세 분 덕분에 오늘 맛있는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각 커피마다 특색도 다른 것 같고 또 맛도 다르고 참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이 커피와 인연을 맺게 된 건지가 또 궁금해요. 이제 커피라는 게 참 매력이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지만 뭔가 재료를 사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 번에 또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을 제가 배워보면서 되게 다양한 향미가 발현이 되고 이게 굉장히 커피가 학문적인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흥미를 느껴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처음에 커피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이거에. 커피가. 단순히 그냥 마시고 끝나는 게 더 맛있죠, 이제. 아니에요, 네. 이게.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커피와 인연? 제가 74살이거든요. 아, 74세. 74세. 74세인데 결국 그 이야기는 제가 한 50년 정도를 커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가루 커피, 그 맥스웰 뭐 네, 그런 거 네. 이렇게 냉커피 타 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판기 커피, 동전 2개 넣으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다방 커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아메리카노를 쭉 마셨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제주도로 와가지고 사계에 있는 바닷가에서 이 핸드드립 커피를 한번 딱 먹은 거야. 이게 완전히 입띵간 거예요, 입띵간 거. 세상에 이런 커피가 있구나. 그냥 단순히 여행 오셨다가. 나 여행 왔다가 야, 이게 커피가 이런 세상에 그 다양성이 있고 내가 몰랐던 맛이 있고 뭔가 그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핸드드립 커피, 그러니까 어떤 싱글 브랜드 그 드립하는 커피를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제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커피에 빠져들어서. 아니, 직접 재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틱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재배까지 하시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야, 이거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는 게 이게 진짜 내 로망이구나. 그래갖고 서울에서 이제 다 때려치고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뭐 이제 제 인생을 출발하면서 이제 카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떤 특성을 살려보면은 이게 커피 재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커피 농장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됐죠. 전 저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게 좀 전에 들었어요. 이게 커피 나무라면서요. 네, 커피 나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커피 얘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내지 3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커피 나무는 한 3년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되면 이제 커피 열매가 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열대 식물이다가 보니까 얘가 이제 제주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이제 좀 상당히 어렵긴 하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커피 나무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커피와 인연을 갖게 됐어요? 전 낚였습니다. 누구한테요? 커피에 낚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커피보다는 향미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위스키, 보이차, 뭐 사케 뭐 이런 식으로 향미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케 공부를 하러 가는데 밑에 층에서 계속 소리가 막 나서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가 커피였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커피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올라가면서 향이 참 다채롭게 나서 요 과정 끝나면은 커피 한번 할까 했는데 그때부터 커피를 하기 시작해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것이 2006년도니까 꽤 됐죠. 근데 이제 직업이 돼버렸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향이 목표인데 뭐 굳이 더 바꿀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가 너무 다채롭고 이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니까. 근데 제주만 보면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신상 카페만 찾아다니는 카페 탐험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감하시죠? 제가 2016년도쯤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검색을 해보면 카페가 뭐 한 800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1,800개 정도,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생긴 카페 이런 소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카페만 해도 40개가 넘더라고요. 오늘 당장 연 카페만.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뭐 증가율로 따지면 제주도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한 23%씩 팍팍 올라간다고. 왜 제주에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제주는 너무나 멋진 곳이죠.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한테도. 특히 국내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것은 일단 가방 들고 나서면 물은 건너야 여행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주 정도는 갔다 와야 여행이지 딴 데 갔다 오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오늘 오면서 여행 오는 기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만나는 시간인데 여행과 똑같다고 봐요.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덩그러니 나 혼자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 혼자가 있는 시간을 만드는 그게 바로 커피가 그런 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그 공간마저도 제주처럼 이렇게 명상과 힐링이 있는 또 여행을 떠나온 거와 같은 느낌을 주는 정말 커피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제주가 최고의 적합지가 아닌가. 그래서 커피 축제도 제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주에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고. 제주의 카페는 숙명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어 있죠. 뭔가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받아보면서 뭐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필요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쭉 이 제주도 이제 해안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는 각 그 마을마다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쪽에 제주형의 카페 메뉴들을 같이 장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카페들은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당연하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다를 파서라도 개척해서라도 좀 더 생길 것 같은. 제주 여행으로 많이 오시니까 뭐 커피 맛집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 뷰를 좋은 데를 소개해줘야 될지 아니면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난 곳을 알려줘야 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좋은 커피 전문점을 또 알려줘야 될지 고민이 이란 말이에요. 세 분은 뭐 좋은 커피, 좋은 카페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커피는 좀 이제 이렇게 많이 명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디서 왔고, 뭐 가공 방식이 어떻고, 농장이 어디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걸 매개체로 이제 대표님처럼 뭐 제주형 커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저는 농사는 못 짓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카페가 내세울 수 있는 커피를 통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왔지만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사장님이 뭐 어떤 거를 한다든지 커피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그리스에는 뭐 아고라 광장이 있었고 영국에서 커피 하우스가 많이 생겨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선술집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커피 하우스가 생겨나면서 많은 얘기도 오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카페들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거리 아니면은 뭐 커피를 잘하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베이커리가 잘하는 카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이야기나 이런 거리를 다양하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그 로컬에서 이제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이러면 저는 좋은 카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문화죠. 그 제주는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섬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계 국제 도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주가 커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가 제주 커피 문화를 한국의 한 문화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세계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커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를 따를 이유도 없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대중화된 것이 1950년대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루이루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64개의 유전자형이라는 나무들이 각각 다, 와, 전 세계 커피 나무들이 다 여기 모여 있구나. 그 공간이 클 필요도 없어요. 제주야말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의 커피 나무들을 다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와봤더니 카페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계의 커피들이 다 있네. 커피 애호가들은 아마 일부러라도 올 거예요. 아, 제주도에 가면 전 세계 모든 커피를 순례할 수 있다. 야, 제주에는 이 세상 모든 커피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나무도 볼 수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를 저는 제일 소망하죠. 제주에 다양한 카페들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다양한 커피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그럼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쓰레기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제주의 지금 커피 문화가 좀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회용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커피라고 하는 것이 제조하는 입장에서도 73%가 물에 녹자니까 찌꺼기도 막 생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부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캠페인이 벌어져야 돼요. 커피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또 그 지역마다 특유한 어떤 에티켓의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이것은 커피가 유럽으로 처음 들어갈 때 에티켓을 막 선언을 했던 것이 17세기의 얘기거든요. 요즘 저를 보면서 야, 카페 이용부터 자기가 자란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카페를 차릴 때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한 정치인이 특정 연예인이 제주에다가 카페를 연구가지고 저격을 했다고 그래서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야, 우리가 이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서로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커피 찌꺼기 같은 거는 우리가 거름으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해 나가면은 자원에 대한 어떤 훼손이 없이 훌륭한 카페를 경영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보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 있던 게 줍깅이라는 네네. 단어인데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그런 운동이 희망적이다. 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뀔 수 있는 면모가 충분히 있지 않나. 맞아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들 여행을 오시면서도 개인 그 휴대용 컵도 가지고 오셔서 뭐 커피 네. 마실 때 그걸 이용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아마 쓰레기 문제는 어쨌든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솔선수범하면서 개인 휴대용 컵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세 분이 좀 정말 커피는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일까 이게 궁금해요. 우리 작가님에게 커피란 커피는 언어다. 언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언어가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새롭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구나 생각의 도구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커피도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한 잔의 커피는 내 몸으로 들어와서 사라졌지만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커피 액체 하나가 내 관능의 일부가 막 되어버리는 그런 쾌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피는 마치 언어처럼 내 몸으로 들어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우리를 사유로 이끌어주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않는. 네. 네. 알겠습니다. 커피는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카페 와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뭔가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근데 그거를 즐겨요. 즐기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도구가 커피 아니냐. 그래서 그렇고. 근데 그러면 혼자 와서 마시는 사람은 뭐 하냐? 자신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 같으면 이제 삼방산이 쫙 보이는데 그 삼방한다고 그러죠. 삼보고 멍 때고 앉아갖고 그걸 삼멍. 보고 막 30분, 1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자신하고 대화를. 그러면서 또 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커피가 이제 주는 아주 굉장히 그 귀중한 작용이고 어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기혁 대표님. 저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좀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커피를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좀 커피는 제가 좀 멋내고 싶을 때든 아니면 편안할 때든 내 기호에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커피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란 삶의 쉼표 같아요. 저는 커피 마실 때 유일하게 내가 쉬는구나. 내가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팝의 거장이죠. 그 피아노맨으로 유명한 빌리 조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내 커피 잔 속에는 위안이 있다. 그때 정말 커피 마시면서 위안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커피 한 잔에 담긴 어떤 위로와 위안 또 여유를 느끼셨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제주의 건강한 이 제주 커피 문화가 장착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또 커피 맛 또 보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